30년 동안 세계 텅스텐의 80%를 쥐고 있던 중국. 무겁고 단단한 이 금속은 반도체 장비부터 미사일까지 산업의 핵심을 움직여왔습니다. 그 판을 이제 한국이 흔들고 있습니다. 600조. 대한민국 1년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강원도 산골짜기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폐광이에요. 경제성 없음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녹슬어가던 광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산에 미국 백악관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고 일본은 줄을 서고 있어요. 대체 이 광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이 30년 만에 꺼내든 검은 다이아몬드의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중 패권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왜 지금 전 세계가 강원도 영월을 주목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원빈국 대한민국이라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시계를 1952년으로 돌려보죠.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폐허가 된 대한민국.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공장도 없었습니다. 전쟁통에 나라 전체가 잿더미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돈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중석이었어요. 중석. 요즘 말로 텅스텐입니다. 그 중심에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이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 보시겠어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상동광산에서 캐낸 텅스텐이 한국 총 수출의 60에서 70%를 차지했습니다. 60에서 70%예요.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반도체가 없던 시절, 자동차 공장이 없던 시절, 우리나라 외화벌이의 거의 전부를 이 광산 하나가 책임졌다는 뜻이에요. 1952년에는 한미 중석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한국 텅스텐을 우리가 사겠다고 한 거예요. 전쟁 중인 나라의 광물을 미국 정부가 보장 구매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17%가 바로 여기 상동광산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시장의 5분의 1 가까이를 대한민국, 그것도 강원도 산골마을 하나가 담당했던 겁니다. 1947년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상동광산 텅스텐을 분석하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 텅스텐은 세계 시장의 표준이다. 표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텅스텐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안 녹습니다. 녹는 점이 3422도예요. 금속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이 넘는 열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안 부서집니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해요. 그래서 별명이 검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탱크 철갑탄, 전투기 엔진, 반도체 회로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텅스텐 없이는 첨단 무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전쟁 금속입니다. 당시 상동읍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해발 600m 고지대 산골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잠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영월군 전체 인구가 3만 8천 명입니다. 군 전체 인구예요. 그런데 당시엔 읍 하나에 그 정도 인구가 살았다는 것. 광부들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대기업 임원보다 높았습니다. 김동수 씨, 78세. 당시 상동광산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때 광산에서 일하면 부럽다는 소리 들었어요. 서울에서 은행 다닌 사람보다 우리가 돈을 더 벌었으니까. 마을에 극장도 있었고 당구장도 있었고 다방도 있었어요.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해발 600m 산골에 극장이 있었어요. 그게 상동의 전성기였습니다. 밤이 되면 광산 불빛이 산 전체를 밝혔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걸 불야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중국이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물량의 텅스텐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에 쏟아냈습니다. 채산성, 이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경쟁자를 없애는 것.
경제학에서는 이걸 약탈적 가격 책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미치고 파는 거에 왜 그러냐고요? 경쟁자가 다 죽으면 그 다음엔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치킨집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반값에 파는 거랑 비슷합니다. 동네 치킨집이 버틸 수가 없자 한국 광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산은 절반 가격이에요. 품질,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싸니까 다들 중국산을 샀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가 되면서 중국산 텅스텐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광산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1994년 상동광산은 결국 문을 닫습니다. 30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광산이 경제성 없음 딱지 하나 붙이고 버려진 겁니다. 광부들은 떠났습니다. 마을은 텅 비었어요. 3명이 넘던 인구가 지금 1094명입니다.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김동수 씨, 이분도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폐광되던 날 갱도 입구에 못 박는 거 봤어요. 평생 여기서 일했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혹시 막장 인생이라는 말 아세요? 광산 막장, 그러니까 갱도 가장 끝에서 일하다가 광산이 문 닫으면서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 표현이 바로 여기 상동광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30년. 아무도 이 광산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중국이 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전 세계 텅스텐 시장을 장악하려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기로 쓰려고요. 자원을 무기로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억하시죠?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중국과 일본이 작은 섬을 두고 싸웠어요. 그때 중국이 뭘 했냐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끊어버렸습니다. 히토류가 뭐냐면요.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이에요. 일본 전자산업이 마비될 뻔했습니다. 더 가까운 예가 있어요. 2021년 요소수 대란. 기억나시죠?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으니까 한국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화물차가 못 움직이니까 택배도 안 오고 공장도 멈출 뻔했어요. 요소수 하나에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 무기화예요. 내 말 안 들으면 공급 끊어버린다. 이 한마디로 상대국을 협박할 수 있는 겁니다. 숫자를 볼까요? 현재 전 세계 텅스텐 생산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80%예요. 거의 전부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뭘까요? 한국 터스텐 수입의 94%가 중국산입니다. 산하 터스텐 기준으로요. 거의 100%예요. 만약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막으면 요소수 대란이 애교로 보일 겁니다. 반도체 못 만들고 무기 못 만들고 첨단 산업 전체가 멈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F-35 전투기, 에이브럼스 탱크, 토마호크 미사일. 미국의 첨단 무기에는 터스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텅스텐을 중국에서 사오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전쟁 중인데 총알을 적국에서 사온다? 말이 안 되죠. 2023년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7년부터 미국 국방물자에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중국 말고 어디서 구하지? 전 세계를 뒤져봐도 마땅한 데가 없어요. 8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미국의 눈에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강원도 상동광산이었습니다. 한국이 버린 이 광산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 자본이었어요. 2006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동광산 지분을 가진 IMC 그룹을 인수했고 2015년 캐나다 알몬티 인더스트리즈가 본격적으로 개발권을 사들여 알몬티는 10년간 527개의 시추공을 뚫어 땅속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결과가 어땠냐? 매장량 5,800만 톤, 중국을 빼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 주요 광산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세계 최대급. 2024년 12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알몬티의 루이스 블랙 CEO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텅스텐 공급 논의를 하기 위해서요. 강원도 영월의 작은 광산 이야기가 백악관까지 올라간 거예요. 미국 CBS 뉴스가 이걸 현지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기사예요. 블랙 CEO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텅스텐을 공급할 수 강원도 영월에서 캐넨 텅스텐이 미국 F-35 전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2026년 완전 가동되면 연간 120만 톤 생산 예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계산해 볼까? 비중국권, 그러니까 중국 빼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텅스텐의 40%를 상동광산 하나가 담당하게 됩니다. 중국 독점 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장량 5,800만 톤. 서방 주요 광산 전체 합계보다 많습니다. 품위 0.44%. 품위가 뭐냐면요. 돌덩어리 1톤을 캤을 때 터스텐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광물 농도예요. 중국산 평균이 0.19%입니다. 상동광산은 0.44%, 같은 양의 돌을 캐도 2배 넘게 텀스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채굴 가능 연수는 50년에서 90년. 연간 100만 톤씩 캐도 반세기 이상 갑니다. 경제적 가치? 보수적으로 잡아도 60조 원 이상입니다. 1947년에 미국이 세계 표준이라고 극찬했던 그 품질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7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세계 최고 품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상동광산은 분명 한국 땅에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은 캐나다 회사인 알몬티가 100푼이 갖고 있습니다. 자금은 어디서 왔냐? 독일 KfW 은행입니다. 채굴한 텅스텐은 어디로 가냐? 전량 미국 방산업체로 수출됩니다. 한국 땅에서 캔 자원인데 정작 한국은 그걸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정부가 나서면 되지 않나요? 산업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국내 광산은 민간 재산이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요소수 대란처럼 턱스텐 수입이 막히면 어떻게 될? 우리 땅에서 캐는 텅스텐인데도 쓸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 걸?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 주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땅에서 나는 것인데 내가 못 쓰는 상황.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 기업은 투자 안 했잖아. 30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살린 건데 뭘 따지냐. 맞는 말이에요. 30년간 방치했던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비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동광산이 가동되면 전 세계 터스텐 공급망에 균열이 생깁니다. 중국 독점 80%가 70%로 60%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만큼 중국의 무기와 전략이 힘을 잃게 됩니다. 요소수 대란, 희토류 대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도 자원 빈국이 아니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땅 밑에 이런 보물이 있었다는 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땅에 세계 최대급 텅스텐 광산이 있습니다. 30년간 버려져 있었지만 매장량 5,800만 톤. 중국 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둘째, 2026년부터 본격 생산됩니다. 비중국권 공급량의 40%를 담당할 전망이에요. 셋째,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직접 움직일 정도로요. 넷째, 하지만 자원 주권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캐는데 한국은 못 쓰는 아이러니. 자원 빈국, 대한민국.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일찍 포기했던 건 아닐까요? 30년 전에 버린 광산이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땅 밑에 뭐가 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김동수 씨, 78세. 폐광 후 고향을 떠났던 분이 최근 다시 영월을 찾았다고 합니다. 광산이 다시 문 연다고 해서 와봤어요.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세계 최고였거든요.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반은 기대하고 반은 걱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텅스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탐사선이 태평양 바다 밑 6,000m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발견한 그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경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학 이야기는 여기